네, 서방 측의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로 궁지에 몰린 푸틴이 핵전쟁까지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 속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문제를 긴급하게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술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 같지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원전을 공격하면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가장 관심이 됐었죠.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많은 그 자산의 변동을 주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중을 기하거든요. 근데 어제 지수로 보면은 두 가지 각도에서 한 20년 만에 핵이라는 문제가 많이 거론됐고요. 또 이게 같은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핵이 주는 위험성 때문에 사실 그 투자자들의 자산이라든가 이런 투자 성향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체감적으로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핵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은 일단 그 서방 측에서 경제 제재 조치는 이영권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의 그 서방 측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핵폭탄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각도에서 우리 많은 캐스터분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그런 걸 간단히 좀 자막을 통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달러 결제망, 스위프트 배제했다는 것은 좀 잘 아시고요. 지난 주말에 새롭게 나왔던 내용은 스위프트에서 러시아가 탈락될 때는 작년 9월 달에 러시아와 중국 간에 위안하든 루블하든 같이 이렇게 달러를 배제시켜서 사용하자 하는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에 좀 의존을 하려 했었는데요. 중국이 지금 전인대를 갖고 있습니다는 사실상 위안화 결제망인 칩스 사용을 거절해 버렸거든요. 이런 것이 작년 9월에 러시아와 중국 간의 합의 정신이 사실 그 무너졌다 해서 러시아를 더 경제 사정에 어렵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5시 30분대에서 국제 3대 신용평가사들이 러시아 이거 등급을 뭐 10단계 무디스가 떨어뜨렸다 하죠. 요 10단계 떨어뜨린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만큼 국제금융 시장의 접근도 때문에 그렇다. 객관적인 지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접근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달러가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리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죠. 그래서 3대 평가사들이 대부분 다 지금은 아주 국가 신용 등급의 가장 낮은 수준, 낮은 수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가장 낮은, 이게 CA 등급인데요. 가장 낮은 수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서 사실 그 모건스탠리든가 다우존스 지수에서도 이제 벤치마크 지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한번 탈락시키는 모습이죠. 그런 각도에서 아마 이번 주에 이렇게 투자자분들에서 가장 관심이 될 사항은 지금 서방 측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서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가 될 것이냐. 이 대목은 아마 국제유가가 지금 서부대학 40주 기준으로 한 115달러가 이렇게 넘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원유 자급도가 많이 떨어지고 특히 중동산 두바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이 조치 여부는 굉장히 이번 주에 증시라든가 또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사실 이 영화가 푸틴 입장이라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막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막히니까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사실 핵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핵까지 간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BBC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전쟁의 핵 문제까지 거론되다 보니까 향후에 5대 시나리오, 우리는 이제 3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는 5대 시나리오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나중에 향후에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정말 핵전쟁 언급만으로도 상상이 안 갈 만큼 무시무시한 이야기 같은데 지금 시장이 또 여기에 발맞춰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굉장히 반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핵 얘기 나오니까 사실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호다 이런 얘기 나오죠. 아마 주말에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가 아니고 극단적인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월가에서 보면 리조트 투 리스크, 프라이트 투 퀄리티라는 용어가 산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리조트 투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극단적인 안전자산, 프라이트 퀄리티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3대 지수가 그동안 이렇게 사실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시장의 심리에서 보면은 지난 주말에 3대 지수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심리에 비해서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위험자산에 대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에 안전자산은
굉장히 극단적이다 보니까 아마 이어지 못하는 시장에서 서프라이 디맨드만 이어지 못하는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가 작년에 2020년 그러니까 이제 2년 전이죠. 2020년서부터 달러 인덱스는 95에서 97 레벨로 이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네. 거의 거의 2년간인데요. 지난 주말에 극단적인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달러 기능 여부와 관계없이 달러 인덱스가 98 레벨대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시청자 여러분 또 시청자분이 원달러 환율이 지난 주말에 1217원까지 올라가다 예. 보니까 오늘 이 방송의 시청자분들이 달러 얘기 좀 해달라. 네. 좀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일단 달러 인덱스가 100을 돌파하느냐, 100을 돌파하느냐. 코로나 직전에 직후에 102까지 갔는데요. 100을 돌파하느냐, 2년 만에 이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 금값입니다. 예. 이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달에 1980달러까지 이렇게 됐는데요. 네. 이번에 바짝 다가섰죠. 이번 주 중에도 전쟁 상황에 따라서 2000달러가 돌파하느냐. 이번 주에 각종 기로에 있는 부분이 많죠. 예. 달러 인덱스 100, 국제 금값 2000달러.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자산으로 미국의 국채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진다. 자, 우리가 미국의 국채 금리는 미국의 출구 전략 인플레 우려 때문에 한때는 2월 15일 경우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2%가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 주말에 안정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있어 미국의 국채 금리가 1.7%까지 떨어졌거든요. 2%에서 1.7%는 가격이 만큼 폭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지금 시장에 발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여부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원달러 환율이 1220원에 바짝 다가섰는데 최근에 이 원달러 환율 추이가 좀 어땠나요? 근데 이거는 께서 이제 네. 새롭게 저랑 같이 방송하고 처음 원달러 환율 그쵸. 얘기를 하는데요. 시청자분의 그동안 원달러 흐름 또 워낙 기업들이 관심 있고 네. 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로나 직후에 장기적 그림을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2020년 3월 중순에 코로나 직후에 원달러 환율이 1285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 기축통화 갈 것이다. 하는데도 이 방송을 통해서는 사실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1월 8일 날 원달러 환율이 1280원에서 1082원까지 갔던 상황이거든요. 네.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이때 그러네요.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생각했던 달러를 잡았던 분들이 굉장히 환차손이 많이 나는데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1082원에서 작년 말에 119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의 외환시장을 전망해 드리면서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빅 피규어라는 얘기. 이제 빅 피규어는요, 이 환율의 소시점 밑을 다 이렇게 없어지는 빅 피규어거든요. 네네. 이게 1200원대 진입하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작년 11월 달에 원달러이 1차 갈림길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때 원달러 환율이 1180원 하면 1200원은 돌파하지 않게 되냐. 네. 그래서 올해 1월 초에 1200원 정도 돌파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1200원 돌파하면 2차 기로에서 1230원까지 가지 않느냐.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는 환율이 우크라이나 사태 직전에는 지금 달러 문제에 대해서는 1200원 돌파했을 때 아주 긴급으로 자금이 없으면 네.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면 4월이 더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 이제 4월 달에는 이렇게 프랑스의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있고 네.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헝가리에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때 선거 결과가 유로 가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하게 나올 것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달러 인덱스의 58%를 구성하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예. 유로가 약세를 보이면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4월에 1230원 돌파 이런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를 좀 당분간 들고 있으십시오. 긴급 자금을 재우고는. 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서 여기 좀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내 외환 시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가 미국으로의 또 쏠림 현상이잖아요. 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원달러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1990년대는 엔화의 동저화가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직후에는 위안화 동저화가 심했었거든요. 네. 언제까지냐면요. 1년 전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과 위안화가 같이 움직이는 걸 소위 커플링 이펙트다 이런 표현을 네. 쓰는데요. 이걸 통계 기법에서는 동조화 계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년 전에는 원달러 환율에 위안화의 그 동조화 계수가 0.7 정도로 해서 중국의 외환 시장의 영향이 높았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1년 전에 지금의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스티븐 로치 아시죠? 네. 미 예일대 교수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굉장히 밝으신 분입니다. 네. 스티븐 로치가 1년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1년 안에 달러 가치가 30% 폭락할 것이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예측이 상당히 틀렸거든요. 굉장히 틀렸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외환시장 모습이다. 네. 외환시장뿐만 증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1년 전에 위안화 환율이 6.32원까지 갈 것이다. 지금 이것은 정확히 맞았죠. 예. 그래서 달러당 6.32원대에 지금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외환시장이 변화가 없다. 원과 위안화의 동작 계수가 0.7이다. 그러면 이제 로이터 통신대로 1달러에 6.3 가면 네. 원래는 0.7의 동조화 계수가 유지한다면 1,100원도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왜 시청자분이 월요일 방송에서 원달러 환율을 얘기해달라 그러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지금은 그와 같은 전망으로 가격을 유지했다면 1,100원이 붕괴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1,217원이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당혹스러운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작년에 5월 달에 미국에서 CPI가 네.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예.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뭐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외환 시장이 미국 시장의 페드라든가 통화 정책 쪽으로 쏠림 현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으면서도 더 쏠림 현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측면에서 외환 시장에서는 위안화의 원달러 환율의 동조화 계수가 많이 떨어지고 또 엔화에 대한 동조화 계수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 이꼬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네. 그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어. 인덱스 98, 원달러 환율 예. 1217원 이렇게 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향후에 외환 시장을 이길 때는 네.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나오는 또 3월 FMC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 네. 또 일부에는 그간 위축됐던 달러 중심의 브레튼 우즈 체제가 재부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FMC 회의는 3월 15일서부터 16일까지 네. 다음 주에 열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이번에 왜 이렇게 달러 가치가 인덱스가 98 레벨까지 올라가는 상태에서 왜 국제 통화 시장에선 자칫하면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달러 중심의 브레튼 우즈 체제가 다시 강화되는 게 아닌가 네. 하는 이런 쪽이 국제금융 시장에서 지난주에 많이 부상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시청자분한테 국제 이렇게 통화 제도를 간단히만 스케치해야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네. 논리전개상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달러에 대해서 금과 거의 동일시했던 체제가 2차 세계대전인 IMF 설립 이후에 네. 1972년 닉슨의 금태한 정치. 그때는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의 문제가 됩니다는 그때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삥뽕 외교 아, 아시죠? 네네. 이런 가서 때 아직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 지금 상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때의 교역량이 증대되는 상태에서 금으로 맞춰지고 그다음에 금으로 달러 가치를 많이 맞춰줄 수 없으니까 닉슨의 금태한 정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든지 제도가 변하면 과도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미드소니안 체제를 거쳐서 지금의 외환시장이 킹선 1970년 킹선에서 네. 지금 외환시장이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우리 국내 달러 수급료에서 그쵸. 결정되거든요. 네. 그런 체제가 됐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세계 경제가 다극화되다 보니까 네. 달러 중심 체제가 흐트러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왜 국제금융시장에서 네. 원달러 환율 관리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국제통화제도에서 달러 중심의 브레튼 우즈 체제가 다시 강화되면 사실상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달러 포지션에서 사실 그 수출 대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주말에 이 국제 통화 제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됐던 사항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런 그렇게 얘기가 나온 데 있어서는 이번에 서방의 제지 제치가 미국의 특히 바이든의 주도에서 굉장히 아주 주도면 만들었던 점. 그리고 이번에 그동안 시청자분도 잘 이렇게 듣지 못하셨던 달러 결제망의 스위프트 제도를 아실 만큼 네. 사실 이게 결제망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제망의 중요성이 되니까 잃어버렸던 달러 이삭이 증대되면서
사실 달러 중심의 브레튼 우즈 체제가 네. 다시 부각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인데요. 다만 한 가지 지정학적 위험이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조기에 마무리된다면 자, 이영꺾기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달러를 버릴 수가 있거든요. 너무 여기에 달러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으면 다음에 다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전쟁이 터지면 네. 또 이 같은 이렇게 결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달러 이상 그다음에 달러 결제망이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하는 측면은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쟁의 시기가 중요하다는 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거겠네요, 전쟁의 추이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연일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 환율 흐름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있어서 연준이 출구 전략이 될 것 같은데 연준의 어떤 부분을 좀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 정인설 뉴욕 워싱턴 특파원께서도 이번 주에 주목하실 사항이 이렇게 2월에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때그때마다 지정학적인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런 중요한 증시의 근본적인 이런 거를 좀 뒷전에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투자자는 이렇게 이런 근본적 문제에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에 3월 달 FOMC 회의가 있죠. 3월 FOMC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월 말에 사실 파월 의장의 1기 연임이 끝났거든요. 근데 2기 연임이 시작되는 상태에서 첫 주제 회의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월 15일 날 연준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FOMC 멤버들의 아주 의원이 바이든 퀴즈로 채워진 상태에서 첫 회의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3년 동안 집권 기간이 남아 있고 연임 여부에 따라서는 앞으로 7년까지 가능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통화 정책이 바이든의 색깔을 난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금리 인상 이런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회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페드가 어떤 입장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페드의 이게 통화 정책은 2012년서부터는 고용 창출 그다음에 물가 안정을 듀얼 맨데이트 양대 책무에 쓴다는 지금 물가 문제가 아주 급등하다 보니까 정의설 특파원께서도 10일 날 미국 시간을 발표하는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주도한다.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곧바로 다음 주에 있을 3월 회의에 이렇게 금리 인상 포기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QT 프라이스 테이퍼링이라는 QT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드려봤던 것을 거둬들이는 게 출구 전략 모습인데요. 분명한 것은 2013년 이 처음으로 출구 전략 얘기 나올 때보다는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런데요. 아마 이가은 앵커께서도 FOMC 멤버라면 지금 보시면 많을 겁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사태가 이 직전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가은 앵커께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 코로나가 없어. 그다음은 지금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금융시장에 불안한 것을 해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페드 멤버들도 굉장히 고민이고 여기에 시장에 따라서 뭐 금리 인상폭이 0.25냐 엊그제까지 0.5인데 0.25냐 이렇게 해서 말이 많은 것도 바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페드 멤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보통 사실 코로나 문제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한 상태고 지정학적 위험도 지금 다시 터지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빨리 가져가기는 어렵다. 빨리 가기는 어렵다. 근데 2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번 내일 정도에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가가 깜짝 놀라는 수준, 인플레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샥이 올 때는 사실 어차피 금리 인상폭도 많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일 날 발표되는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미리 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특별한 일 없으면 내일 정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꼭 시청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거듭 강조해주고 계시지만 전쟁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가장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가은 앵커께서 미국의 시민이라면 미국에서 공부하셨습니다는 시민이시라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은 더 관심이 있을까? 지금 매일 갤러핑으로 올라가는 물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을까? 물가죠. 물가죠. 일단 미국에서 살고 현재 봐야죠.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게 미국의 경제 고통 지수를 결정하는 지금 이제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경제 고통 지수를 증가하고 그래서 경제 고통 지수 증가하면요 11월 달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물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는 네. 바이든 대통령에 소속돼 있는 집권당이 이렇게 사실 패퇴하게 될 경우는 나머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의 지도로 보면 네. 좀비 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그쵸.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자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인플레 문제 때문에 통화 정책에서는 페드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보면 지금의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으로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사실 그 앨런이의 얘기가 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우리가 한국경제TV에서는 한 1개월 전에 짚어드렸습니다. 앨런 독트린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 앨런 독트린은 뭐냐 네. 하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의 실질적인 바이든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가 앨런인데요. 네. 페드 입장에서 오락가락하고 정의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가 어떤 포지션을 지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 문제만큼은 앨런에 맡겨놓은 상태거든요. 예. 여러 가지 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앨런 이렇게 덕트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지금은 미국에서 물가가 지금 이관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이 물가가 어떤 성격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유가라든가 금리라든가 임금 상승 같은 비용 요인이고 예. 특히 이 비용 요인은 대부분 다 대외적인 슈하게 예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달러 가치를 지금 상태에서 경기를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서 약세를 하면 인플레가 더 폭등하니까 달러 가치를 강세를 대거든요. 네. 그러면 수입 물가가 상승할 때 달러 가치를 강세를 유도시키면 수입 물가 안정, 네. 미 국민들의 소비자 물가 안정, 경제 고통 지수 낮아, 바이든 대통령 지지도 올라가. 11월 중간 선거에 그래도 그쵸. 기대를 걸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당분간 사실 그 달러 가치를 용인하지 않겠느냐, 네. 달러 강세를 용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대외 환경이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내수를 증대시켜야 대외적인 샥에 의해 가지고 미국 경제 독립성과 안정성이 흐트러지는 네. 측면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뭐 어떤 나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국 통화를 절상, 달러를 절상해야 내수 시장을 키울 수 있고 내수 시장이 키워야 경제가 자급자족 체계에서는 네. 자국 경제의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게 흔들리지 않고 독립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미국의 경제 정책에 더 맞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 앨런 독트린으로 달러 가치를 강세를 유도하지 않겠느냐, 용인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보면은 상황이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이라든지 투자자들의 고민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대처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고민 많으시죠. 예. 고민 많으신데요. 사실 그 전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안정자산 선호하다가 갑자기 해서 전쟁이 끝나면 그렇죠. 또 이렇게 갑작스레 돌변할 수 있거든요. 지난 주말에 우리가 이렇게 그 2014년 크림 전쟁 때는요 네. 루블 가치가 폭락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루블과 관련된 재산이 폭락해서 그때는 루블아 사세요 이렇게 해서 네. 굉장히 돈을 벌어준 적을 시청자분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이때도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네네. 그런데요. 지금은 루블이라든가 이런 걸 사주면요 서방 측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명시적으로 제재에 참 동참한다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그만큼 루블 자산을 사주면요 루블 자산은 거기에 서방 측의 효과를 이렇게 그쵸.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루블을 사라 하면 네. 서방 측을 누수 효과 되고 그쵸.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증시는 상반기가 낮고 하반기가 높다리죠. 네. 원달러는 상반기가 높고 하반기가 낮은 증시는 상저하고 있는데 말해서 원달러는 상고하자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면 길수록 이 전환 시기가 늦어진다. 예. 이런 각도에서 전체 그러면 시기가 문제지 증시라든가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연초에 한국경제TV에서 전망해드린 것처럼 하기 때문에 포지션에서는 크게 변동할 필요 없다.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원달러 환율 상황, 그리고 전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현명한 대처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술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